안녕하세요, 인체보감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음식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렇게만 다이어트해서는 요요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요요가 안 오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에 인슐린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단순히 음식의 양이나 칼로리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살을 빼는 건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의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 빼는 게 어려운데 이 대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첫 번째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이 분해된 포도당은 혈액으로 흡수돼서 췌장에 있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도록 끌어당깁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세포가 인슐린 수용체를 줄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인슐린을 거부하게 되는데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민감도가 떨어지게 돼서 인슐린이 작용을 안 하니까 세포 속으로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못 들어가게 되고 세포는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굶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서 배가 고프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그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지방으로의 저장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인슐린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인슐린은 더 분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지방으로 저장도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야 되고 인슐린 민감도를 올리려면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적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해야 소중한 거를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고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그보다 적고 지방을 먹었을 때는 거의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방이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이 유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탄고지 식단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애초에 간질 환자의 치료식으로 개발이 됐었어요. 그만큼 몸의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적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것도 인슐린 분비를 계속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적더라도 하루에 3끼 먹고 간식까지 먹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뱃속에 뭐가 들어오기만 하면 인슐린은 계속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2끼만 먹는 사람보다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뭔가 먹었다고 하면 인슐린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 상태에서는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어도 만족감이 덜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빈도가 이제 증가하죠. 그리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고요. 뇌에서도 세포가 에너지원을 못 받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런 상태가 계속 됩니다. 그리고 또 먹은 음식들은 세포의 에너지가 아니라 지방으로 저장이 되니까 살도 찌고 복부 지방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인슐린 수치를 낮추려면 우리 몸 세포들이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먹는 것보다는 언급했듯이 단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음식을 먹으면 나오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고 부족한 만큼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굶고 단식을 하기는 힘드니까 나온 게 간헐적 단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간단하게 점심 저녁 2끼만 먹는 건데 예를 들어서 12시에 점심 6시에 저녁을 먹었을 때 그러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18시간 공복을 유지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18대 6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슐린 분비되는 시간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간헐적 단식은 사실 당뇨 치료 식단인데 당뇨에 있어서 치료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식단이에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은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약 먹고 계신 분들이 저혈당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그 가이드라인이고 치료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저혈당 쇼크를 막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간헐적 단식 전문가 선생님들이나 기능의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조절을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당, 고인슐린 상태에서는 이게 혈관을 두껍게 만들어서 고혈압도 유발을 하고 뇌세포 뇌기능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파킨슨의 원인도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알츠하이머 파킨슨이 단순히 퇴행성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지혈 갑상선 등 모든 대사질환의 원흉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체내 대사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하실 때는 영양소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꼭 오메가3나 비타민, 미네랄 등의 이제 영양소도 같이 드셔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먹는 것이 틀리면 약이 소용이 없고 먹는 것이 옳으면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